안녕하세요. 윤은중입니다. 이번 강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프랑스 파리는 예술과 낭만의 도시답게 다양한 미술관을 비롯해 수많은 역사 유적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도시를 방문하는 목적은 그 도시가 품고 있는 역사를 이해함과 동시에 그 도시만의 독창성을 살펴보고 또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를 알아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며칠간의 방문 동안 이상의 모든 정보와 지식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정보와 지식이 응축된 박물관을 찾는 일이 우선시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루브르 박물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당초 70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을 견뎌낸 궁전으로서 언제나 프랑스 역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베르사유 궁과 퐁텐블러 성이 각광받을 때는 잠시 역사의 중심에서 비껴 있기도 했지만 대체로 루브르 궁전은 파리 시민들과 함께 영욕의 순간을 함께 해왔습니다. 루브르 궁이 본격적인 박물관으로 변모한 때는 프랑스 대혁명이 완성된 직후인 1793년 500여 점의 회화 작품을 전시하면서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이후 나폴레옹의 정복전쟁에서 약탈한 막대한 전리품들이 더해지며 37만여 점이라는 방대한 컬렉션을 자랑하게 됩니다. 따라서 루브르 박물관을 알아가다 보면 결국 프랑스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할 때에는 미술 작품만 감상하지 마시고 궁정의 건축 양식과 구조 역시 꼼꼼히 감상하시면 루브르 박물관을 2배로 알찬 방문이 될 것입니다. 루브르는 프랑스 예술의 자존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시대별, 지역별, 미술 사조별로 일목요연하게 미술품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루브르를 다 돌아보려면 한 달이 걸린다는 등 근거 없는 얘기에 현혹된 탓인지 대부분의 관람객들이 방대한 규모에 압도되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보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대부분의 작품들을 다 돌아보는데 3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박물관은 크게 회화, 조각, 공예품, 유물 등으로 구분되며 주요 전시 작품을 대강 둘러보려면 적어도 5-6시간 정도를 투자해야 합니다. 입구는 여러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정문격인 5개 광장의 유리 피라미드를 통해서 입장하지만 연중 관람객들이 붐비기 때문에 북쪽 출입구와 서쪽 출입구를 통해 지하로 입장하는 방법도 미리 알고 방문하시면 입장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입장권을 구입하는 시간도 만만치 않은데요. 줄을 서서 구입하기보다는 중앙홀이나 또 북쪽 출입구에 있는 자동 판매기를 이용하시면 입장권 구입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관람 동선은 16km에 가까워서 관람에 집중하다 보면 쉽게 배가 고프고 또 화장실 갈 일이 꼭 발생하는데요. 화장실은 모나리자가 전시된 드논관에서 멀어질수록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식당은 박물관을 빠져나오면 지하층에 루브르 박물관 내부 식당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입장권을 소지하고 계시면 당일한 언제든 재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심 식사 시간이 되면 박물관 건물을 완전히 빠져나와서 바깥 공기도 좀 마시고 박물관 주변의 많은 식당에서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박물관을 입장해 보겠습니다. 박물관은 크게 슐리관, 드논관, 리슐리에관 등 3개의 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루브르는 반지층과 지상 3계층을 포함해서 총 4계층의 건축물입니다. 방문객들이 가장 즐겨 찾는 드논관에는 13세기에서 18세기 이탈리아 회화 그리고 또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반까지 나폴레옹 시대의 회화를 위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슐리관으로 입장하면 중세의 루브르를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1980년대 미테랑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랑 루브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된 루브르 대공사 당시 땅을 굴착하다가 발견된 길이 70여 미터의 중세 루브르 성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슐리관은 주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유물과 1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프랑스 회화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슐리에관은 1993년까지만 해도 정부 기관인 재무성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미테랑 대통령 재임 시 루브르에 추가되었습니다. 주로 공예품, 궁정예술,
루벤스의 걸작인 마리드 메디치의 일생 24점의 연작이 전시된 메디치 갤러리와 프랑드르, 또 네덜란드, 독일 등 북유럽 회화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관람은 드논관으로 입장해서 이탈리아 회화, 또 프랑스 회화를 감상하고 마지막으로 그리스 조각을 감상한 후 실리관을 통해서 나오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관람 시간은 대략 한 2-3시간 정도가 소요되고요. 루브르에서 가장 유명한 핵심 작품의 30% 정도를 소화하는 동선입니다. 그렇다면 박물관을 입장해서 꼭 관람해야 하는 작품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세계 유수의 박물관들은 대체로 다른 박물관에서는 감상하기 어려운 자신들만의 고유한 화풍이나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루브르 박물관 역시 프랑스 회화가 주된 관심사가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 면에서 18세기 베르사유 궁정 문화에서 태동한 로코코 회화와 그 뒤를 잇는 신고전주의 회화, 그리고 19세기 초중반의 낭만주의 화풍이야말로 루브르에서만 감상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박물관답게 이집트, 그리스, 로마, 메소포타미아 유물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리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시실의 주요 소장품으로는 그리스 조각을 대표하는 밀로의 비너스와 사모트라케의 니케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작품은 묘하게 대조적입니다. 밀로의 비너스는 오늘날 서구 미인의 기준이 되는 작품으로서 모나리자 다음으로 카메라 플래시를 많이 받는 작품일 만큼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니케상 역시 뱃머리에서 날개를 활짝 펴고 막 착지하는 것 같은 자세가 압권인데요. 비너스의 정숙하고 차분한 분위기와 또 니케상의 다이내믹한 분위기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나리자가 있는 드논관을 대표하는 명화들을 살펴보시죠. 이 전시실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전시실입니다. 460여 미터에 달하는 긴 복도형 전시실로서 일명 그란 갤러리로 불립니다. 이곳에는 인류사 최고의 천재 예술가이자 과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다수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나리자를 필두로 해서 성안나와 성모자, 암글의 성모가 유명합니다. 이 전시실을 방문하시면 모나리자뿐만 아니라 모나리자를 둘러싼 인파들도 꼭 카메라에 담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루브르에서만 볼 수 있는 예술품 숭배 현상의 진풍경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모나리자 반대쪽 벽면에 걸려있는 파올로 베로네제의 가나의 혼인잔치는 크기가 10여 미터에 이르는 압도적 크기로 루브르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의 회화작품입니다. 제가 박물관에서 해설을 하며 일할 당시에 관람객들에게 늘 내는 퀴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작품에는 개가 6마리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도 방문하시면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 6마리 개를 한번 찾아보시죠. 쉽게 찾지 못하실 겁니다. 이 6마리 개 중에 화가의 애완견도 등장하는데요. 그 애완견은 전시실 좌우측 벽면에 전시된 화가의 다른 작품에도 연이어 등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찾는 6마리 개 중에서 좌우측 그림에 등장하는 개와 닮은 개를 찾는다면 이 미션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중앙과 좌우측에 걸려있는 베로네제 작품에서 총 8마리의 개를 찾는 미션입니다. 이 전시실을 나와 다시 그란 갤러리로 입장하면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라파엘로라는 화가의 걸작 세례 요한과 함께 있는 성모와 아기 예수, 그리고 주세페 아리킴볼도의 사계 연작, 또 바로크 화가 카라바조의 성모의 죽음이 볼만한 걸작입니다. 한편 그란 갤러리 끝부분에 위치한 스페인 회화실에는 주세페 리베라의 절름발이 소년, 또 에스테반 무리오의 이를 잡는 소년이 묘한 위치에 대조적으로 전시되어 있는데요. 꼭 감상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드논관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 컬렉션이 모여있는 나폴레옹 갤러리입니다. 이 전시실은 나폴레옹 시대의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회화 걸작들이 즐비합니다. 먼저 신고전주의 화풍을 대표하는 자크루이 다비드의 대표작 나폴레옹 황제의 대관식을 비롯해 호라티우스의 맹세, 또 사비니 여인들의 중재 등이 이 시기 권력과 국가의 체제 유지를 위한 예술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신고전주의 화풍은 그리스, 로마 신화나 역사 주제가 대부분이며 이를 통해 이성과 대의가 중시되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경향이 있고, 이런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색채에 비해 선멸을 위주로 한 형태가 뚜렷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한편
낭만주의 회화실에서는 프랑스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의젠 들라크루아의 대표작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비롯해서 키오스 섬의 학살, 또 사르다란 팔루스 왕의 죽음을 감상할 수 있으며 들라크루아의 선배 화가였던 테오도르 제리코의 작품으로서 난파와 조난에 얽힌 실화를 표현한 대작 메두사호의 뗏목이 전시실을 압도합니다. 낭만주의 화풍은 한마디로 인간 본능에 충실한 감정의 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전주의 화풍에 비해 감정을 자극하는 강렬한 색채가 화면을 지배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보통 루브르 박물관을 관람하는 단체 관광객이나 시간이 없는 분들은 여기까지 관람하고 퇴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퇴장하는 동선에 전시되어 있는 로마 조각품인 보르게제의 검투사, 그리고 안토니오 카노바의 큐피트와 푸시케, 그리고 루브르가 보유한 유일한 미켈란젤로의 작품인 노예상을 감상합니다. 이제 시간 여유가 있는 관람자를 위한 심화 코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상의 작품을 감상한 후에 식사도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입장하는 편이 체력 비축을 위해 좋습니다. 이번엔 리슐리에 관으로 입장합니다. 이 전시실에 입장하여 가장 먼저 마주할 걸작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하무라비 법전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궁정예술품인 장식품, 궁정가구, 또 성유물, 테피스트리를 포함해서 루브르에서 가장 화려한 장식을 자랑하는 나폴레옹 3세관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3층에는 북유럽 회화의 걸작들이 즐비합니다.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전시실이 일명 루브르의 자랑거리인 메디치 갤러리라고 불리는 곳으로서 바로크 화가 피터 폴 루벤스가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 출신의 프랑스 왕비 마리 드 메디치의 일생을 그린 24점의 연작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회화실이 이어지는데요. 베르메르의 걸작회화 레이스를 짜는 여인, 또 천문학자에 이어서 렘브란트 전용 회화실에는 이젤 앞에서의 자화상, 도살된 소 등 한 점 한 점이 빛과 그늘로 점철된 화가의 삶을 들여다보는 듯합니다. 그리고 3층 반대쪽 회화실 입구에는 플랑드르 화가이자 북유럽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얀 반 에이크의 롤랭 재상관 마돈나라는 미술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걸작이 고요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가로 세로가 불과 60여 센티미터에 불과한 작은 작품이지만 수많은 사형과 이미지들, 그리고 각각의 이미지들에 담긴 종교적 의미들로 가득한 명화입니다. 이제 리슐리에 간 회화실의 마지막 안내입니다. 17세기 프랑스 고전주의 화풍을 대표하는 두 화가 니콜라 푸센과 클로드 로랭입니다. 니콜라 푸센의 전용 회화실은 아르카디아의 목동, 사비니 여인들의 납치, 시인의 영감 등을 비롯해서 그의 예술 생애를 대표하는 걸작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작들을 능가하는 대표작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린 4개 연작이 근처 실리관 입구 팔각형 형태의 전용 전시실 4의 벽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클로드 로랭 역시 동시대의 바다 풍경 전문화가로서 그의 전용 회화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타르소스에 도착한 클레오파트라와 해질녘의 항구가 대표작입니다. 이 정도면 루브르 주요 회화는 거의 다 감상한 셈입니다. 이제 18세기 베르사유 궁정에서 태동한 로코코 회화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일명 라카즈 컬렉션이라 불리는 전시실이 가장 위층인 3층 실리관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아생트 리고의 태양왕 루이 14세의 초상, 또 앙투안 와토의 시테라 섬의 순례를 비롯해서 프랑스와 부세, 프라고나르 등 로코코 예술이 지향했던 관능성과 화려한 색채를 마음껏 뿜어내고 있습니다. 한편 나폴레옹 대관식을 그린 화가 다비드의 제자였던 도미니크 앵글의 대표작인 발팽송에 목욕하는 여인, 터키탕이 근처 전시실에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수많은 명화를 접했지만 앵그르만큼 소묘 실력이 뛰어난 화가는 아직 보지 못했을 만큼 그의 작품은 훗 하나 자국 보이지 않을 만큼 형태가 완벽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전시실에는 17세기 프랑스 화가 중 빛과 어둠을 가장 절묘하게 묘사한 조르주 라트루의 작품들, 그리고 18세기 프랑스 서민과 귀족들 일상의 잔잔한 모습이나 정물화를 주로 그려낸 화가 샤르댕의
많은 작품도 전시되어 있으며 너무 많은 작품으로 인해 오르세 미술관으로 옮기지 못한 인상주의, 자연주의 작품들도 다수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루브르의 걸작 회화는 거의 다 감상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 유물의 걸작입니다. 루브르를 대표하는 유물로 손꼽히는 서기상, 아메노피스 4세상, 핫도르 여신과 세티 일태상 등을 감상하는 것으로 루브르 박물관의 대장정을 마치게 됩니다. 어떠셨는지요? 이처럼 짧은 시간에 루브르를 소개해 보기가 처음이라 많이 아쉽고 미흡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연간 관람객 수에서도 900만 명을 웃돌 만큼 단연 세계 최고를 자랑합니다. 루브르를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이러한 정보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